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3D Max의 아주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실제 예제를 만들어 가면서 3D Max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테니스 공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뜻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테니스 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페리파이와 챔퍼 그리고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테니스 공을 만들어 가면서 테니스 공을 만들 때 어떠한 기능들을 활용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탭에서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해주고요. 박스를 사용을 합니다. 얼뜻 테니스 공이 둥글기 때문에 스피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박스를 선택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감이 안 올 텐데요. 박스를 통해서 어떻게 테니스 공이 만들어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박스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랭스 50, 위드스 50, 하이트 50의 정사각형 박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는 2개씩 사용을 해주고요. 마우스 휠 버튼을 사용을 해서 위치를 중간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됐죠? 자, 이제 지금의 이 사각형 오브젝트를 구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디파이 탭,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스페리파이를 적용을 해주는데요.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있네요. 적용. 스페리파이를 적용을 하니까 사각형 오브젝트가 구 형태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스페리파이를 사용한다면 어떠한 형태의 오브젝트라 할지라도 구 형태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편집이 가능한 폴리곤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주기 위해서 우측 마우스 버튼 쿼드 메뉴가 나타나면 컨버트 에디테이블 폴리를 적용을 합니다. 자, 이제 테니스 공의 U자 형태로 된 홈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버텍스를 선택을 해주고요. 지금처럼 정면이 보이는 상태에서 좌측과 오른쪽에 있는 포인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선택을 해줬고요. 컨트롤 키를 사용을 해서 자, 이 부분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크기를 조절을 해주는데요. X, Y, Z가 모두 60 정도로 되게 해줍니다. 됐나요? 자, 확인해 보면 자, 이처럼 됐고요. 자, 계속해서 뒤쪽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뒤쪽으로 이동을 한 후에는 일단 해제를 한 상태에서 위, 아래쪽에 포인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이 선택된 포인트는 역시 줄여서 60 정도로 역시 설정을 해줍니다. 됐나요? 이제 테니스 공에 U자 모양의 홈을 표현하기 위해서 엣지 툴을 사용을 해봅니다. 엣지 툴을 사용을 해서 모양을 편집해 주는데요. 여기서 일단 홈 버튼을 사용을 해서 자, 이 상태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자, 요 엣지 그리고 요 엣지 여기 자, 그리고 회전을 해서 자, 요 엣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총 4개의 엣지가 선택이 된 상태이고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회전을 해서 계속해서 선택을 해 갑니다. 됐고요. 자, 여기도 자,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계속해서 자, 여기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역시 회전을 해서 여기 자, 요 엣지를 선택을 해서 선택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챔퍼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마우스 버튼
쿼드 메뉴가 나타나면 챔퍼를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에서는 세팅을 사용을 해서 수치를 통해서 설정을 해볼 텐데요. 참고로 지금 이 챔퍼는 쿼드 메뉴뿐만 아니라 모디파이의 에디트 엣지에 있는 챔퍼를 사용을 해도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챔퍼 설정 창이 열렸고요. 자, 여기에서는 일단 기본 상태에서 적용을 해봅니다. 어플라이. 자, 그러면 적용이 됐고요. 챔퍼를 적용하니까 앞서 선택됐던 엣지 영역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챔퍼를 적용해보죠. 이번에는 에디트 엣지에 있는 챔퍼 세팅을 선택을 해봅니다. 됐고요. 챔퍼 설정 창이 나타났고요. 여기서 어마운트 값을 좀 줄여볼까요? 자, 줄여서 0.25 정도로 설정을 해주고요. 자, 그럼 이와 같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어플라이 버튼 클릭. 앞서 두 개 했던 챔퍼 양쪽으로 좁은 간격에 새로운 엣지가 두 개 생겨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오브젝트를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모디파이 리스트에 메쉬 스무스를 적용을 해 봅니다. 메쉬 스무스는 오브젝트를 부드럽게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드러워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박스 오브젝트의 모양을 실제 테니스공처럼 둥글게 해주기 위해서 스페리파이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해 봅니다. 스페리파이를 적용하니까 모양이 이상하게 됐는데요. 자, 그 이유는 앞서 빨간색 엣지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디테이블 폴리 작업 구간을 선택을 해 주고요. 자, 애쉬 선택 모드를 해제를 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스페리파이를 선택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 이처럼 선택 영역이 없어졌기 때문에 해당 오브젝트 전체의 모양이 이렇게 둥근 구 형태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스페리파이를 이동을 해서 메쉬 스무스와 에디테이블 폴리 중간으로 이동을 해보면 모양의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모디파이어 효과가 적용된 순서가 최종 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 수가 있죠. 자, 확인이 끝났다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주고요. 유선형 모양의 골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폴리곤 오브젝트로 다시 한번 변환을 해 줍니다. 이번에는 모디파이어에서 직접 변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작업 과정인 스페리파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팝업 메뉴가 나타나면은 컬랩스 all을 선택을 해 줍니다. 이 기능을 수행을 하면 지금까지 작업한 모든 속성을 잃게 된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는데요.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yes 버튼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모든 효과가 사라지고 적용됐던 효과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작업은 컨버트 에디테이블 폴리를 적용했을 때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테니스 공의 유선형 골을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엣지 선택 모드를 선택을 해주고요. 선택을 하니까 이전에 선택이 됐던 그 상태 그대로 선택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선택된 영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D 키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확대를 해보죠. 컨트롤 알트 마우스 휠 버튼. 자, 확대를 해보면 그리고 마우스 휠 버튼을 사용해서 위치 이동해 주고요. 자, 안쪽에 여러 개의 엣지 선이 있는데 엣지들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안쪽에 있는 5개의 선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죠. 클릭.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봅니다. 컨트롤 키를 사용을 해서 클릭해서 5개의 엣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지금 선택된 엣지와 연결이 되는 모든 엣지를 선택을 해주기 위해서 자, 루프를 사용을 해봅니다. 루프. 자, 그럼 이와 같이 둘레의 모든 엣지가 선택이 됐고요. 자, 앞서 지금 선택된 5개의 엣지를 그대로 반영한 상태로 폴리곤 영역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폴리곤 선택 모드를 선택을 해주면 자, 이처럼 자, 엣지에서 선택된 엣지와 관계된 폴리곤이 모두 선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일단 쉐링크를 사용을 해서 축소를 해주고요. 됐죠? 자, 이번에는 베벨을 사용을 해서 실제 테니스 공의 홈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폴리곤에 베벨을 사용을 하는데요. 자, 역시 정확하게 수치를 통해 설정하기 위해서 세팅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자, 여기에서 베벨 타입을 그룹이 아닌 노멀로 해줍니다. 됐고요. 자, 그리고 자, 하이트 값을 좀 줄여볼까요? 자, 줄여서 튀어나오지 않고 오히려 살짝 들어가게 해줍니다. 들어가게 해주는데요. 자, 정확하게 수치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높이는 자, 하이트 즉 높이는 마이너스 0.2 정도로 해서 살짝만 들어가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아웃라인 어마운트를 자, 역시 조금만 키워볼까요? 자, 마이너스 0.25 정도로 해줍니다. 엔터.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양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적용을 해보죠. 어플라이. 적용이 됐고요. 자, 렌더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처럼 홈이 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부드럽지 않고 이렇게 각이 져 있기 때문에 이제 부드러운 오브젝트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전에 한번 사용을 했었는데요. 부드러운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메쉬 스무스를 사용을 했었죠. 자, 그렇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 사용을 해봅니다. 자, 이번엔 터보 스무스를 사용을 해봅니다. 터보 스무스와 메쉬 스무스는 결과적으로는 부드러운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데 사용이 되지만 메쉬 스무스는 메쉬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 반면 터보 스무스는 현재의 폴리곤 오브젝트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 상태로 적용이 됩니다. 일단 적용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폴리곤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파여진 홈이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폴리곤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오브젝트의 모양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지만 데이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컴퓨터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려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개수의 폴리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렌더를 걸어보면 자,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터레이션 값을 증가를 한다면 폴리곤의 개수가 더 많아지고요. 렌더를 걸어주면 더 부드러운 모양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봅니다. 이것으로 테니스 공의 모양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재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컴팩트 매터리얼 에디터를 사용을 해보죠. 자, 첫 번째 슬롯을 선택을 한 후에 스탠다드 버튼을 클릭하거나 Get Material 버튼을 클릭을 해서 매터리얼 맵 브라우저를 열어줍니다. 지금의 작업은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통해서 하나의 매터리얼을 가지고 테니스 공의 표면과 홈 부분을 동시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매터리얼의 스탠다드에서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적용을 합니다. 더블 클릭. 적용이 됐고요. 적용이 된 후의 모습의 매터리얼을 보니까 검정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리셋 맵을 선택을 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려 줍니다.
됐고요. 예스. 자, 그러면 원래 상태로 바뀐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 보니까 멀티 서브 오브젝트 베이직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아이디 번호를 보니까 총 기본적으로 10개가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매터리얼을 10개의 아이디를 사용을 해서 재질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령 1번과 2번 아이디로 사용이 되는 오브젝트일 경우에는 1번과 2번 아이디를 통해서 재질을 설정을 한 후에 적용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니스공과 이 홈 부분의 재질이 다르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아이디만 사용을 할 필요가 있죠. 셋 넘버를 선택을 해서 두 개로 줄여줍니다. 오케이. 두 개로 줄어들었고요. 자, 이제 첫 번째 1번 아이디에 대한 매터리얼을 설정하기 위해서 자, 매터리얼의 이 색상이죠. 자,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됐고요. 테니스공의 표면을 설정하기 위한 색깔 해줘야 되겠죠. 테니스공의 색깔 지정을 해줍니다. 자, 요 정도면은 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색깔이 바뀌었고요. 매터리얼의 슬롯을 보니까 이와 같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 1번 아이디는 공의 표면이죠. 그래서 공의 표면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홈이죠. 자, 그래서 홈이라고 해줍니다. 자, 홈의 색깔은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자, 여기서 공의 표면은 실제 테니스 공처럼 짧은 털 같은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서 자, 1번 아이디의 매터리얼을 설정을 해봅니다. 자, 서브 매터리얼의 매터리얼 1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맵을 펼쳐놓고 범프를 체크를 해줍니다. 범프를 체크를 해주고요. 자, 범프의 어마운트 값은 일단 100으로 설정을 해서 범프의 결과를 극대화 시켜주고요. 세부 설정을 하기 위해서 논 버튼을 선택을 해줍니다. 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노이즈 맵이 필요한데요. 노이즈 맵을 적용을 해보죠. 오케이. 자, 그러면 노이즈처럼 울퉁불퉁하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부 설정을 코디네이트를 통해서 설정을 해봅니다. 자, 사이즈를 줄여봅니다. 사이즈, 노이즈의 사이즈죠. 자, 줄여주는데요. 이번에는 한 0.1 정도로 줄여서 아주 작은 털 느낌이 들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노이즈 타입은 자, 프랙탈로 바꿔줍니다. 자, 상위 레벨로 이동을 해주기 위해서 고투 페런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한 번 더. 자, 이제 설정된 매터리얼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홈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홈으로 사용이 되는 이 매터리얼을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끌어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자, 확인해보면 자, 전체가 흰색으로 됐군요. 이제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컨트롤 I 키를 누릅니다. 자, 컨트롤 Z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반전을 시키기 위해서 이전 자극 구간인 에디 테이블 폴리를 선택을 해준 후에 컨트롤 I. 자, 그러면 선택 영역이 반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터보 스무스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공의 표면 매터리얼을 끌어다가 선택 영역에 적용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홈에도 이렇게 적용이 됐군요. 자, 다시 선택 영역을 반전시킵니다. 컨트롤 I. 됐고요. 자, 홈을 역시 다시 한번 끌어다가 선택 영역에 적용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다시 터보 스무스 렌더를 걸어보면 자, 이제야 공의 표면과 홈 부분이 아이디 1번과 2번 매터리얼에 맞게 적용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의 오브젝트에 여러 개의 재질을 적용할 경우라면 멀티 서브 오브젝트 방식으로 매터리얼을 설정을 해놓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매터리얼 슬롯을 사용하지 않아도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매터리얼 방식 잘 참고를 해 주시고요. 조금만 축소를 해봅니다. 축소를 해주고요.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바닥을 한번 표현을 해볼 텐데요. 지금의 바닥은 테니스공과 어울리는 운동장 느낌의 바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크리에이트의 지오메트리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 바닥으로 사용할 플레인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바닥 만들어주고요. 다시 매터리얼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자, 열어주고 이번엔 두 번째 슬롯의 이름은 바닥 혹은 운동장으로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여기가 아니죠? 자, 여기는 공이고요. 자, 여기죠? 됐습니다. 두 번째 슬롯의 이름을 운동장으로 바꿔줬고요. 자, 앰비언트와 디퓨즈의 색깔을 운동장 느낌의 황토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맵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맵을 열어주고요. 자, 역시 울퉁불퉁한 운동장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범프를 체크를 해줍니다. 범프 맵 값을 역시 100으로 증가를 해주고요. 넌 버튼. 자, 역시 이번에도 울퉁불퉁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이즈를 사용해 봅니다. 노이즈, 오케이. 자, 울퉁불퉁해졌고요. 자, 아래쪽에 사이즈를 조금만 줄여봅니다. 자, 줄여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사용을 해볼까요? 한 0.5 정도로 설정을 해서 이전의 공의 표면보다는 조금 크게 해줍니다. 자, 이제 적용을 해줘야죠. 운동장 매터리얼을 끌어다가 적용을 해봅니다. 플랜 오브젝트에 적용을 해주고요. 자, 렌더를 한번 걸어보면 자,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명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4분할 뷰로 전환을 한 후에 조명에 옴니 조명을 사용을 해봅니다. 탑뷰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죠? 자, 일단 여기서 그림자를 먼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섀도우에 온을 체크를 해주고요. 탑뷰에서 조명을 클릭해서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무브 툴을 사용을 해서 위치 설정을 해주고요. 뷰 포트를 먼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로 올려줍니다. 됐나요? 됐고요. 자, 그림자의 위치를 이 정도로 해줄까요? 자, 여기서 퍼스펙티브 뷰를 역시 활성화 해주고 홈 버튼을 눌러서 위치 원래 위치로 해줍니다. 됐나요? 퍼스펙티브 뷰를 풀 화면으로 해주기 위해서 Alt W 키 됐죠? 자, 이제 렌더를 걸어보면 자,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명이 너무 낮게 있나요? 전체적으로 어둡죠? Alt W 키를 눌러서 포뷰로 전환을 한 후에 자, 그림자의 위치를 위쪽으로 쭉 이동을 해줍니다. 자, 위쪽으로 조금 더 높게 이동을 해주고요. 됐나요? 자, 다시 퍼스펙티브 뷰를 풀 화면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렌더로 보면 자, 이와 같이 표현이 됐고요. 자, 모디파이어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림자의 밝기는 멀티플라이어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이전 강좌에서 살펴본 적이 있고요. 이번 작업에서는 조명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전면을 좀 축소를 해주고요. 자, 포분할 뷰로 해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선택되어 있는 그림자를 하나 복제를 해볼까요? 탑뷰에서 복제를 해봅니다. 우측 마우스 버튼 클릭. 자, 그리고
선택되어 있는 조명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해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복제가 됩니다. 속성을 개별로 사용하기 위해서 카피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오케이. 적용이 됐고요. 조명의 위치 이렇게 잡아주고 됐죠? 퍼스펙티브 뷰를 풀 화면으로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조명을 좀 더 설정을 해줍니다. 두 개의 조명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밝은데요. 지금의 조명은 좀 강도를 좀 줄여봅니다. 자, 이 정도. 일단 렌더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자, 이처럼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확대를 해서 최종 렌더를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조명에 의해서 그림자가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3D 작업에서 조명을 사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조명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바닥으로 사용이 된 플레인을 선택을 해 주고요. 렌더를 걸었을 때 뒤쪽에 여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회전을 해주고요. 자, 크기를 줄여주고 크기를 쭉 키워줍니다. 됐죠? 자, 다시 쭉 확대. 자, 그리고 가장 좋은 앵글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를 걸어서 최종 결과물을 확인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났는지 모르겠군요. 작업을 해 봤던 것처럼 쉽게 보이는 테니스 공조차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모든 작업이 그러하듯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손에 있기 때문에 한번 작업을 했던 작업에 대해서는 그다지 어렵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말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스페리파이와 챔퍼,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활용을 해서 테니스 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